자, 초등교신문 대합실입니다. 궁금한 거 찾아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지난주에 수원발 KTX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수원발 KTX가 내년에 실제로 개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데는 충분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뒤에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인천발 KTX 현장 중 하나인 어천역입니다. 이 선로는 수인분당선인데요. 이 선로는 송도역에서부터 초지역, 안산역 등을 거쳐서 이 어천역에서 수원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분당 올라가서 왕십리, 더 올라가면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노선인데요. 이 수인분당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시키는 연결선을 만드는 사업이 바로 인천발 KTX 사업입니다. 송도, 초지, 어천 이 세 개역에 KTX가 정차하기 위한 부본선 그리고 그에 맞는 정거장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세 개역 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고속열차가 다녀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전동열차만 다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시스템을 약간 개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 한 30km 정도 되는 기존 선을. 그래서 수원발 KTX 사업보다 한 2천억 정도 사업비가 더 큽니다. 여길 보면요, 지금 초지역 진입하기 전인데요, 기존 선에서 약간 옆으로 구조물을 따놓은 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 선로가 분기를 해서 이렇게 타고 간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옆에 기존의 어천역 옆에 구조물을 더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쪽 승강장으로 KTX가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저기서 KTX가 타고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로를 말하자면 부본선을 이쪽 면에 한 곳, 저쪽 건너편에 한 곳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로가 경부고속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도역, 그 다음에 초지역, 어천역까지 경유한 이 KTX가 직결선을 타고 조금만 더 가면은 그곳에서 경부고속선과 만나서 300km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죠. 지금까지 인천에는 KTX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전국의 광역시 중에 KTX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었습니다. 사실 이 인천발 KTX 사업에 지자체 그리고 정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사업 역시도 당초 계획했던 공정보다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완공 시기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언제쯤 개통을 할 수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천역 인근 합류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고가교가 경부고속선이고요. 옆에 수인분당선에서 갈라져 나온 선로를 이 경부고속선과 만날 수 있도록 교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부고속선과 만나게 됩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가철도공단이 공식적으로 공시한 자료를 보면은 누계 공정률은 약 21%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교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상부에 걷어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합류부 지점에 선로를 같이 합친다든지 또 신호 시스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공사들까지 다 진행돼야 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내후년에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평택 오송 이복선화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만 수원발 KTX처럼 인천발 KTX도 제 기능을 발휘해서 열차를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오송 평택 구간이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열차를 더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할 수 없고 사실상 최소한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인천 부산 간 2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인천 목포 간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존 대비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죠. 현장을 한번 이번에도 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현재 진행 상황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 완공될 수 있을지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는 곳이
인천발 KTX 승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저 뒤쪽으로 송도역이 보이고요. 맞은편 쪽으로가 인천역 방향입니다. 이 송도역에 지어지는 승강장은 저상홈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이 송도역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후에 송도역이 주요 노선으로 출발하는 거점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시다시피 수인분당선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인접선 공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선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증축역사 공사는 이제 터잡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초창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인천발 KTX에 투입할 열차 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입할 열차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EMU 320 제작과 관련해서 현대로템만 사실상 유일하게 이 차량을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 보니 독점으로 인해서 차량 제작에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발주 규모가 2편성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물량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는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입찰이 조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발주처인 코레일에서는 차량 제작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후에 발주할 예정이었던 EMU 320 10여 편성과 물량을 합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들이 2027년경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설령 그 2편성 차량들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노선에 조기에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령 차량이 신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차량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2027년경 이후가 되어야 새로 만들어지는 신차도 또 기존의 일부 여유 차량까지 합쳐서 이 노선에서 열차들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늦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차량 제작이 늦어진 것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 제작, 운운할 게 아니고 현재 공사 상황을 보면서 또 철도 인프라 전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 특히 평택오송 이복선화 같은 사업에 주목을 하면서 추후에 연계 철도 교통망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러한 사업들이 모두 다 개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선로에 KTX를 어느 정도 더 확대해서 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역은 이후에 월곶 판교선의 출발점이 되는 역이기도 합니다. 월곶 판교선이 중요한 이유는 경강선, 즉 송도에서 시작해서 판교를 지나 경강선 노선을 따라서 원주, 강릉까지 동서축을 거대하게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이 선로가 중간에 신안산선과도 공유하게 되고요. 이후에 경강선 그리고 여주, 원주, 복선전철 등 사업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은 이러한 다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초창기 단계에 있다고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나중에 송도에서 강릉으로 가는, 또 중부 내륙선으로 가는, 안동 대구로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노선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부터 차분히 그리고 착실하게 잘 보고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도 보고 나중에 운행 계획이 어떤지도 미리 조금 살펴본다면은 이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나중에 조금 더 지방으로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장병급 기자였습니다.